키키올릭입니다. 권순우의 한국 최초 멀티투어 우승 기념 긴급 영상 공수합니다. 사실 오늘 테니스 운동 약속이 있어서요. 낮에 테니스 치고 저녁에 돼지갈비 구워 먹으면서 애들레이드 오픈 결승전 봤거든요. 마지막 챔피언십 포인트 득점 순간 돼지갈비집에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떼거지로 함성 지르는 모습, 마치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 같았습니다. 자, 권순우가 세계 랭킹 20위권 때 한때 톱 10에 들었던 스페인의 바티스타 아굿을 물리치고 애들레이드 오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1년 9월 아스타나 오픈에 이어서 두 번째 우승. 이미 온갖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이건 한국 테니스 역사에 커다란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멀티투어 우승자가 된, 그러니까 전설 이영택의 기록을 마침내 능가한 테니스 선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영택보다 훨씬 빠른 페이스로 한국 테니스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택이 2003년 시드니 인터내셔널에서 우승했을 때 나이가 27살이었거든요. 그런데 권순우는 재작년 23살에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5살에 멀티투어 우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승보다 이번 우승이 더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선을 거쳐서 럭키루저로 본선에 올라가더니 세계 랭킹 15위 카렌 오브스타를 잡았고요. 영국의 대형 신인 잭 드레이퍼를 꺾은 데 이어서 결승에서는 하드코트에서 굉장히 강한 전 세계 톱10 바티스타 아굿을 이겼습니다. 아스타나 오픈만 하더라도 권순우가 이긴 최고 랭커가 34위 알렉산더 부블릭이었고요. 결승 상대도 당시 60위권에 불과했던 제임스 더거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랜드슬램인 호주 오픈 바로 직전에 열린 대회였다는 점에서 훨씬 주목도가 높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경기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ATP는 작년부터 결승전 등 주요 경기에 대해서는 인포시스라는 데이터 업체에서 받은 상세한 세부 스탯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요. 권순우가 정말 우승할 만한 테니스를 쳤다는 것이 숫자로 증명이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역시 서브였는데 총 11개의 서브 에이스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첫 서브의 속도를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 최고 시속 210km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평균 첫 서브 속도가 190km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는 키가 큰 서브 머신들을 제외한다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거의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서브의 플레이스먼트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왼손잡이 잭 드레이퍼 때와는 달리 오른손잡이 바티스타 아굿의 백핸드 쪽으로 서브를 집중시켰습니다. 듀스 코트에서 68%를 T존으로 넣었고요. 에드 코트에서는 57%를 바티스타 아굿의 백핸드 쪽으로 서브를 넣었습니다. 이건 의도된 작전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바티스타 아굿이 물론 서브에 대단히 능통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세부 서브 지표에서 권순우가 압도했다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테니스TV 해외 중계진 가운데 한 명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권순우의 서브는 호주의 테니스 전설인 팻 라프터를 떠올리게 한다. 라프터는 1990년대 샘프러스 아가시와 함께 경쟁했던 뛰어난 선수였는데 서브 모션이 잘 보면 권순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통 서브 와인드업 자세에서 이 라켓을 밑으로 내려 돌리면서 들어 올리는 거를 펜듈럼 서브라고 하고요. 라켓을 내리지 않고 그냥 위로 올려서 타격하는 걸 어브리비에이트, 축약 서브라고 하거든요. 이 권순우는 팻 라프터와 같은 축약 서브 모션을 취하는데 커리어 초반에는 서브가 상당히 약점으로 권순우가 꼽혔지만 애들로이드 오픈에서 권순우의 서브는 대회 출전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서브 에이스를 많이 터뜨리는 무기로 증명됐습니다. 위너에서도 권순우는 42대23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바티스타 아굿을 압도했고요.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위너를 11개 터뜨리면서 4개에 그친 바티스타 아굿에 앞섰습니다. 흥미로운 숫자가 또 하나 있는데 이 경기 전체에서 권순우가 포핸드와 백핸드를 친 비율입니다. 164대 181로 권순우는 백핸드를 더 많이 친 걸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티스타 아굿이 권순우의 파워 포핸드를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포핸드 쪽으로 주는 걸 피하고 백핸드를 집중 공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권순우의 포핸드는 세계가 공인한 강력한 기술이라는 생각을 하니 매우 흐뭇하고 감동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자, 마지막 3세트 엎치락 뒤치락하는 명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아마도 2023년 전체를 통틀어서 손꼽히는 결승전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권순우가 대단한 건 3세트 초반에 선브레이크를 당한 다음에 곧바로 반격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또 예선부터 뛰었기 때문에 바티스타 아굿보다 체력적으로 절대 불리함을 딛고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대목도 권순우가 이번 대회 가장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렌 오브스타, 잭 드레이퍼, 바티스타 아굿과 같이 투어에서 매우 강력한 포스를 품어내는 선수들에게 풀세트 접전까지 가서 승리를 거머쥐는 과정 속에서 권순우는 또 한 단계 커다란 성장을 했다고 기대할 만합니다. 권순우의 이번 애들레이드 오픈 선전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라켓을 바꾼 효과, 아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요. 지금 작년까지 헤드 라켓을 쓰다가 올해부터 요넥스 라켓을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요넥스 라켓과 궁합이 첫 대회부터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지금 보니까는 요넥스 라켓 바꾼 다음에 포핸드가 더 위력적으로 변했잖아요. 눈에 띄게. 그래서 아마 새로운 라켓 적응 문제 없었고, 새 라켓으로 인해서 경기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또 보기 드문 현상이 권순우에게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브 랭킹에서 52위까지 상승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호주 오픈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랭킹 상승도 기대할 만합니다. 이제 권순우의 목표는 아마도 세계 랭킹 최고 기록 경신과 그랜드슬램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현이 19위, 이영택이 36위까지 오른 기록이 있었는데 권순우가 얼마나 올라설지 기대가 되고요. 메이저 대회에서도 아직 권순우는 16강 고지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회전에서 조코비치를 만나는 등 대진운이 좀 따르지 않았지만 내일 시작되는 호주 오픈에서는 경우에 따라 16강도 기대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메이저 대회 출전자 가운데 만만한 선수는 아무도 없지만요. 1회전 와일드카드를 받은 유뱅크스를 꺾는다면 2회전에서 작년 신시내티 마스터스 우승자인 초리치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력의 문제만 없다면 저는 권순우가 초리치를 지금은 겁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3회전에서는 11번 시드를 받은 영국의 캐메런 놀인데요. 잭 드레이프 왼손잡이, 이길 수 있는 권순우의 테니스라면 왼손잡이 노리에게도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16강에서 6번 시드 필릭스 오제 알리아심이 올라온다면 글쎄요. 저는 작년 데이비스컵 파이널에서 권순우가 오제 알리아심을 격침시킨 그 경기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애들레이드 오픈에 모든 걸 쏟아부은 권순우는 이어지는 호주 오픈, 비록 그랜드슬램이지만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즐기면서 편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년 전에 이영택도 시드니 인터내셔널에서 우승한 다음에 이어진 호주 오픈 1회전에서 다비드 페레르를 물리치고 2회전 진출했죠. 그런데 하필 그 다음 상대가 극강의 안드레 아가시여서 완패를 하긴 했습니다. 권순우, 몸은 지칠 대로 지쳤겠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한 경기 한 경기 즐기면서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또 인사드리겠습니다.